네, 2022년 4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안목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속 좁은 여우 서욱, 아직도 북한 눈치나 보나. 우크라이나에 천궁2를 지원해야 할 판인데 신궁도 못 주겠다니.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미국 의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크라인 데모크라시 디펜스 랜드 리스 액트 오브 2022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를 위한 대여법. 뭔가 하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리했었는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독일에 맞서는 나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 대여법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 무기 대여법에 따라서 영국, 그 다음에 소련이 상당한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폐기가 됐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다시 미국이 이 법을 만장일치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부활시킨 겁니다. 이 사이트에는 이 법안이 어떤 것이냐는 짧은 설명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법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한 것이고 러시아의 군사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민간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물자를 대여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요구를 하면은 모든 걸 허가해 준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은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 상원이 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인지 우크라이나가 각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4월 8일 서욱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휴대용 대공 무기 체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휴대용 대공 무기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신궁이라고 하는 병사 2명 또는 지프차에 올려도 좋습니다. 거기다 운반할 수 있는 신궁이라고 하는 이 헬기나 낮게 날아오는 저속기를 잡는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고 다닐 수도 있는 미사일이죠. 신궁이 상당히 좋습니다. 신궁을 좀 제공해 달라라는 건데 이거를 서욱 장관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살상무기 지원은 할 수 없다. 살상무기는 안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방부는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는 현재 이제 방탄모 같은 이제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 왔는데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 요청이 있으면은 국방부는 놓여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랜드 리스법 무기 대여법을 다시 부활시키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비밀리에 4월 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키이우 시내를 같이 활보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깜짝 방문이었죠. 비밀리에 갔었죠. 거기서 존슨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은 당장 120대의 장갑차와 신형 대함 미사일을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공격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증을 영국이 해주고 있는데 10억 달러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관세를 완화하겠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존슨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은 특권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역경을 물리치고 러시아군을 몰아내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낸 가장 위대한 군사적 위협을 이뤘다라고 평가해 줬습니다. 당연히 젤렌스키 총리는 대통령은 고마워했죠. 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4월 6일 러시아의 국방장관
지금 러시아의 국방개혁을 했다는 바로 그 친구죠.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RFA는 우크라이나 언론인 TCH의 4월 5일 보도를 인용해서 러시아 석유업체 유코스의 CEO인 레오니트 레브질리는 러시아 언론인 율리아 라타니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찾아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용을 발표한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언론이 전쟁 중인데 러시아 정보가 좀 많겠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미국 CIA가 이러한 정보를 우크라이나 쪽에 흘려주면은 그들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네 언론에 공개하고 그 언론을 다시 RFA든 세계 언론이 받아서 세계로 퍼뜨리는 겁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러시아 국방장관이 갑자기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중국도 방문했었답니다. 이 쇼이구가 한동안 모습을 감췄었죠. 근데 중국에서는 거절을 당했고 북한에서는 환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북한이 화성 12형, 화성 15형, 화성 17형 해갖고 백두산 발동기를 토대로 한 ICBM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 발동기는 2014년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됐죠. 우크라이나가 뺏겼죠. 그때 우크라이나가 매우 힘들 때 그 혼란 중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북한이 RD-250 엔진 기술을 수입합니다. 그 엔진 기술을 갖고 만든 게 백두산 발동기고 그 백두산 발동기를 갖고 지금 개발한 게 화성 17, 화성 15, 화성 10이라고 하는 ICBM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관계를 많았던 매우 불편한 나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중국이 랴오닝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랴오닝함은 우크라이나가 판매한 겁니다. 원래 소련이 만들던 항공모함인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조선소가 우크라이나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만들다만 함정도 우크라이나의 것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거를 중국에 팔아서 중국이 그 배를 완성해서 지금 항공모함으로 쓰고 있고 그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중국 발음은 젠인데 우리 발음은 섬멸하다 할 때 섬이죠. 섬 15 함재기는 원래 원형은 지금 러시아 해군이 운영하는 함재기 수호이 33입니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팔아버린 항공모함, 만들다만 항공모함이 바략함인데 바략함을 팔 때 수호이 33 기술도 판매했죠. 그래서 중국은 수호이 33 기술을 갖고 섬 15, 중국 발음은 젠 15, 영어로는 J15 함재기를 만들어서 랴오닝함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입을 싹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반중 시위가 한때 일어났었죠. 굉장히 중국을 규탄했습니다. 그러한 중국을 러시아가 방문해서 러시아 무기하고 중국 무기는 서로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탄이나 이런 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부속이. 젠 15하고 수 33이 갖고 하니까. 근데 제공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크라이나 덕을 보고 러시아한테도 관계를 안 두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북한은 우크라이나의 덕을 보고 러시아를 돕는 걸 쪽으로 갔습니다. 그냥 돕지 않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기름 등을 받는 뭔가 있겠죠. 니고시에이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짜로 안 합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 트럼프를 찜쪄먹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갖고 노는 그런 놈들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은요. 지금 신속 기동전을 하다가 지금 다 돈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이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병사들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대량 학살 작전을 하고 있죠.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쏴서 특정 지역을 초토하는, 이제 군인을 직접 집어넣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거리에서 때리려고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단거리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단거리 미사일의 대표는 미국의 에이타킴스하고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입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술을 우리가 도입해서 현무 2를 만든 건 잘 아시죠? 북한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 화성
11형인가? 좀 자신이 없네요. 같이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북한의 미사일 똑같이 날아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도약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제 여러 나라로 퍼져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필요한 건 이 미사일일 겁니다. 근데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300mm, 600mm 방사포 등을 이용해서 북한판 에이타킴스를 쏘고 있습니다. 이 에이타킴스 기술은 원천적으로는 러시아고 중간 단계로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겁니다. 에이타킴스, 북한판 에이타킴스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아마 반드시 러시아가 갖고 가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자,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크라이나는 공군기가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못살은 나라라서 전투기가 없어요. 전쟁 초기에 전투기가 없다 보니까 이 공군의 작전 부대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전투기 부대. 이 공중 전투기 부대를 운영하는 걸 공중 전투사령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적 공군기가 날라오면 미사일로 잡는 방공 부대. 우리는 미사일 방어 사령부라 그럽니다. 적기를 미사일로 잡는 부대. 그다음 또 하는 부대는 뭐냐? 비행기를 관제해주고 날아오는 적기를 발견하는 관제 사령부입니다. 이게 3대 사령부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공군기가 원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군기로는 그걸 못 막으니까 미사일로만 적을 막기로 그런 돈이 덜 되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3개 사령부를 이끄는 우크라이나의 공군작전사령관은 방공미사일 사령관 출신이 총사령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공작전을 잘해갖고 러시아 전투기들이 오다가 미사일이 많이 떨어졌고 러시아 육군의 공격헬기나 기동헬기가 들어오다가 미사일을 막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누가 제공했느냐? 미국이 지원했고 영국이 지원하고 또 우리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신궁이란 걸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대단한 활약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러시아 공격이 돈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육군이 들어오다가 다시 휴대용 대전차 로켓을 맞고 돈자되면서 러시아가 지금 깽깽거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공공기로 때리다가 이제 육군 부대, 기동 부대를 넣었는데 그것도 돈자되니까 쭉 빼면서 먼 거리에서 미사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 국방부 보고 신궁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랬는데 한 템포 늦은 건데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지원을 받은 러시아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그런 걸로 때릴 겁니다. 이스칸데르는 신궁이나 뭐 이런 걸로 막지 못합니다. 이걸 막으려면은 미국의 팩3나 한국의 천궁2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이 지원해야 되는 건 천궁2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도 천궁2를 염두에 두고 지원을 요청한 건데 우리는 신궁으로 알아듣고 어렵다. 설상무기는 안 된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원하자는 겁니다. 왜? 지금 북한이 화성 17형까지 거의 개발했고 ICBM 개발했고 핵 7차 실험해갖고 소형화까지 하게 되면 소형화된 핵탄두를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북한판 에이타킴스에 탑재해서 우리를 때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천궁2나 미국의 팩3로 막아야 되는데 맥을 막아낼지 안 막을지는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의 천궁2를 보내가지고 이스칸데르를 한번 막는지 안 막는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막아내면은 북한이 장차 우리를 못 때리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못 막아내면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개량을 해서 천궁3를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명분도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강조하는데 미국과 같이 간다는 의미도 있고 이미 영국의 총리는 미국이 무기 대여법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우크라이나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번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잘했던 대통령이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이죠. 이건 절대 문재인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일단 서욱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이라서 노를 한 걸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천궁을 2를 지원하고 신궁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현궁 전차 잡는 그것도 제공해서 우리 무기를 시험해 봐야죠. 실전에 써봐야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기세를 꺾어버려야죠. 간접적으로 남북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 무기를 개량하고 이기면은
북한이 겁먹고 우리는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수출할 수도 있게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저는 서욱 장관이 거절하는 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라 그러니 하지만 상당히 속이 좁다. 그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국방부 사람이라면 인수위에라도 우리 천공2를 제공해야 된다. 신공도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하기를 저는 권유합니다. 서욱 장관 지난번 뭐 엘리펀트 워크 할 때 가서 폼 잡고 하던데 뒤늦게 진짜 바르게 가고 싶다면 천공2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